자,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전화 상담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상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어느 쪽 궁금하세요? 아,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있는데요. 예. 그거 10년째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네. 좀 팔았으면 해서. 아, 지금 매도 고민 있으시군요. 네. 네. 지금 한신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평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25평이에요. 25평 있고요. 예. 좋습니다. 매도에 관련해서 전망들 좀 저희가 살펴드리고 매도 타이밍도 같이 잡아드릴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청량리 하신 그 청량고등학교 옆에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 예. 거기고. 지금 여기 그 보유하시고 계시고 이거 뭐 매도냐 보유냐 이게 궁금하세요? 아니면 뭐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보유할지 매도할지 궁금해가지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하고 예. 다음을 뭘 할 거냐거든요. 만약에 투자한 물건이라면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 저는 되는데. 투자 안 하고요. 예. 그냥 요새 너무 20년 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갈아타는 시점. 예. 아. 저는 빌라를 사고 싶어서요. 아, 빌라를 신축 사고 빌라.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죠. 지금 현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신 아파트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파는 네. 시기가 아니고 갈아타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내년 하반기까지 조금 생각을 밀어 놓으세요. 그때 결정하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예, 그런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요 한신 아파트인데 자, 뭐 지금 청량리 굉장히 지금 지금 핫하잖아요. 청량리역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분당선 또 개통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교통이 좋아지고 며칠 전에 개통된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당선이 그냥 개통이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청량리에서 강남까지 바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하고 연결되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GTX 지금 그 뭐 예타도 좀 통과가 됐고 뭐 신호선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있고 그래서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굉장히 좋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팔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의 힘이 좋은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매도니 보유니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좀 놔두세요. 놔두고 내년 가을까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왜 제가 가을에 팔아요? 예, 그 두 번째 내년 가을에 팔아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드리면 네. 한신 아파트 옆에 여기 청량리 7구역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위에 6구역도 있고 요 밑에 8구역도 있고 요 미주도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주변이 청량역 아래쪽으로 전농 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이미 뭐 호재를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요 위쪽은 아직 그 개발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 청량리 7구역이 지금 사업의 단계로 봤을 때 올해 뭐 관리처분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리처분이란 말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예, 모르시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이주할 때가 됐어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옆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지금 학교들이 많거든.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잖아요. 이거 같은 블록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 어떤 이주 수요도 충분히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철거하고 이주를 한다 그러면 한신 아파트에 소형 아파트로 올 수도 있잖아요.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가가 좀 높아질 것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과 지금 어떤 전반적인 지역의 힘 이런 걸 합쳐본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조금 판단을 유보해 보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오래 가져갈 건 아니에요. 요 한신 아파트가 좀 연차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일단 내년까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청량리 일대에 개발 호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개발 호재 좀 일단 누리시고 난 이후에 매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이제 가을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친절한 상담 다시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네. 저는 그 영등포에 예. 한강 서초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요. 예. 그리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그 신도림에 예. 그 태영 대시양이라고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 두 아파트 각각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다 영등포 그 일대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네. 좋아요. 같이 한번 저희가 전망들 좀 네. 살펴드리면서 매도를 한다면 또 언제쯤 매도 계획을 잡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예, 인사부터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그 영등포 이쪽에 아이고, 거기를 갖고 계시고 신도림 태영 아파트 갖고 계시고 네, 다 네. 그 동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언제 샀어요, 둘 다? 그 영등포 한강서초는 그 한 4년 차 됐고요. 4년이요? 네. 그렇고. 올해까지 4년 차 됐고. 네. 예. 신도림은 예. 작년 그러니까 이제 1년 지났습니다. 2017년도에 샀어요? 파지 대책 일주일 전에. 네. 파리 대책 전에? 네네. 그러셨구나.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고 예. 지금 요 주택 2개예요? 네네. 그러면 네. 지금 얘들 4년 됐으면 얘 차익 많을 거거든요. 이거 한강서초. 그죠? 많이 올랐잖아요. 네.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올랐어요? 아니요. 많이 올랐잖아요. 얘 양도 차익이 네.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신도림 태영도 지금 1년이지만 얘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전망도 물론 좀 이따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테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세금에 대한 거. 그래서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네. 1가구 2주택인데 어쨌든 지금 요거 한강 서초를 먼저 샀기 때문에 얘를 먼저 팔면 되죠. 그죠? 네. 3년 안에 팔면 되잖아요. 네. 그 얘를 무조건 언제 이거 매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얘는 1주택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네네. 1주택 2년 3년 보유하셔서 얘도 비과세를 만들어서 양쪽 다 세금 혜택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님은. 무슨 말인지 네. 아시죠? 네, 집도 네.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생각해 네, 봐야 돼요. 아무튼 요 두 개 물건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일 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좀 받으라. 제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1주택 되면 그것도 또 혜택을 받아야 되고. 네. 자, 일단 왜 그러냐면 그것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왜 먼저 이걸 팔아야 되냐면 예. 서초 한강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실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 당산역 주변으로 이 여의도에 지금 배후 주거지라서 아파트 여기 촌이 많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그죠? 네네. 20년 차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핸디캡이에요. 근데 주변에 지금 여기 그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재건축하고 조합주택 네, 생기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단지 안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치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그 단지 안에서 다 치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입지가 만약 당산역 옆에 바로 붙어 있거나 이러면 연차가 좀 오래돼도 이 주변에 새거가 들어와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네. 얘 입지로 봤을 땐 여기선 좀 치는 입지예요. 그래서 네. 나이를 봤을 때 얘도 먼저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매도하는 게 맞고 네. 신도림 그 태영은 조금 갖고 계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여기 요쪽이잖아요. 태영이 신도림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거. 네. 그죠? 네. 이거 좀 잘 사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울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얘가 뭐 그렇게 좋은 이렇게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요 네네. 지역 내에서는 얘가 대장이에요, 일단은. 그죠? 네. 네네.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래가 꾸준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지역 내에서 교통 편하고 또 주변에 어떤 그 생활 편익시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실거래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층이 꾸준한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내리질 않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아까 영등포 쪽하고 좀 틀리죠, 내용이. 나이는 철도가 비슷해요. 있는 거, 거기 그 철도 있는 거 크게. 이거는 원천적인 거라서요. 큰 문제가 아. 없어요. 근데 요 지역 내에서 다 철도에 여기 좋은 아파트들 다 영향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관계 없고요. 요 네네. 지역에 대한 수요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신도림으로 강남에 사시는 분이 뭐 일부러 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뭐 저 네네. 목동 사는 분이 일부러 신도림으로 오지는 않지만 이 네네. 지역 내에서는 그 수요층이 굉장히 꾸준한 아파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크게 가격 하락이 올 만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 두 아파트를 네.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얘를 보유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 아까 그 한강소추 아파트는 네. 그 매도를 만약에 그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 매도 시기가 언제 제가 봤을 때는요, 한강소추나 지금 이 신도림 그 태영이나 이런 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무슨 호재를 받아서 다른 데는 안 오르는데 거기만 오르고 거기만 내리고 이러지 않아요. 네. 지금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주 네. 중심권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이 같이 갈 거란 말이죠. 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은 뭐냐면 이유 없이 오른 데들이 좀 많아요. 서울 외곽에. 그러니까 네. 입지 여건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노후도도 높고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뭐 중대형 평형에 뭐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서울 지역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같이 오른 것들이 저는 좀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이 두 아파트는 그런 데 해당되지는 않아요. 다만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뭘 하나 정리하려면 일단 세테크 먼저 일가구 주택 해야 되니까 아직 시간 있잖아요. 1년밖에 안 그러니까 됐으면. 언제쯤 매도 타임이 제가 봤을 때 올 하반기 시장을 좀 봐야 돼요. 변수가 없다라면 올 하반기 정도에 매도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예. 네. 예, 일단 그때 알겠습니다. 정확한 이 시장 변화를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까 네네. 강의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거든요. 네네. 그걸 좀 지켜보면서 타이밍 잡아도 돼요. 예. 아, 네네. 하반기에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세테크를 위해서라도 일단 두 가구를 하나는 이제 매도 의견 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찬찬히 그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계속해서 연락하시면서 좀 매도 타이밍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또 한번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지금 그 평촌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 꿈마을 금호 아파트에 2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매도하고 네, 서울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 수익형이나 차익형으로요. 네네네, 두 가지 물건을 봤습니다. 예, 예, 하나는 서울대 역 근처에 예, 행운길 33번지 다가구 네, 를 봤고요. 또 하나는 삼성로 51길 예, 10-6 빌라. 예. 이렇게 두 삼청동 가지를 빌라. 봤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익형이나 차익형 중에서 어디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 고민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각 지역에 대해서 분석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형과 차익형의 또 장단점이 있으니까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수익형을 준비하세요? 네, 미리미리 예. 하려고요. 은퇴하려고 그러세요? 네. 목소리 봤을 땐 제가 뭐 한 30대, 40대로 보이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질문 들으면서. 근데 지금 꿈마을 갖고 계신데 네. 지금 이건 매도를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아직 결정되신 건 아니고요? 네, 전에 미리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좀 전에 제가 다른 분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그거죠. 만약에 지금 평촌에 있는 꿈마을에 있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걸 네.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 뭘 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거고 이 평촌 아파트가 좋더라도 이렇게 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평촌 지역의 이 꿈마을 전망 자체는 네. 일단은 좋은 데죠. 왜냐하면
이 평촌이란 지역 자체가 뭐 강남 접근성도 좋고 일기 신도 중에서 분당 다음으로 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꿈마을 위치가 사실은 요 평촌 학원가하고 인근에 있어요. 근데 아까 맞습니다. 38평이라 그러셨나요? 네. 예. 38평 이런 것들이 학원가를 끼고 있는 평수 중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있는 평수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학원을 보내기 위한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는 평수가 30평대 38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어느 지역보다도 조금 안정돼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올랐죠. 네. 예, 다른 지역의 중대형 평수 상승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상승폭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곳인데 만약에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니라면 저는 좀 더 보유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 지역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네, 평촌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팔고 안 팔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아까 다가구라 그러셨고 서울대 입구에 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찾아보기가 조금 번지수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빌라는 어디 보셨다 그랬죠? 삼성로 51길이요. 삼성동이요. 네. 아 예. 제가 일단 지도를 좀 찾기가 그래서 이 삼성동 지역입니다. 예, 요건 빌라 이게 얼마나 걸까요? 크기가 20평입니다. 20평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이쪽 넘어서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에 지금 다가구고 이거는 네. 다가구는 몇 평이나 돼요? 다가구는 통건물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바닥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이 131제곱미터. 굉장히 큰 걸 보시네요. 자금력이 좀 있으신가 보네. 예, 저는 일단 물건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방송 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거는 짧게 상담할 일은 아니에요. 네. 그 위치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좀 보는 건데 네.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삼성동이 더 훨씬 더 좋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좀 권해주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 다가구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얘도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 뭐 연차라든가 건물 형태, 뭐 여러 가지 땅 위치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은퇴를 좀 생각하고 하신다 그러면 얘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야 돼요. 얘는 사실은 차익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수익형을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수익형으로 간다면 여기로 가는데 얘는 다가구는 수익형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차익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삼성동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땅값이 많이 오르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뭐 자금력이 어떤 상황으로 가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적으로는 뭐 서울대 입구 쪽이 뭐 삼성동보다는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 활용도 면에서 130평 이 정도 된다 그러고 또 그 정도 통건물로 돼 있고 이런 상태라면 건물에 큰 문제나 땅에 어떤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런 걸로 가야 되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향후 땅값 상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무슨 얘기냐? 그냥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갖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원자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적정한 어떤 그 평수 정도는 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조금 이쪽 편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 평촌에 있는 지금 꿈마을 같은 경우를 매도하고 이런 어떤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신 거 찬성의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시겠지만 이쪽에 어떤 빌라라든가 뭐 다가구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역적인 면을 보는 것보다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이쪽으로 수익형 활용이 가능한 이 다가구 쪽을 제가 조금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요 물건을 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 정도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네, 될까요? 간략하게요. 수익형으로 할 때는 저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죠? 주택 임대 사업자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낼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도. 단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한 층에 대한 평수 또 여러 가지 이 임대 놓는 그 가구 수, 세대 수 이런 것들을 안분을 하거든요. 네. 그 계산을 해서 놓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게 어차피 지금 잠깐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은퇴하시려고 그러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도 거의 의무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 혜택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하는 게 맞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상담 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계속해서 받아 나갈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또 있으신 분들 이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상담 이어갈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아, 나는 이 텔레비에서 나오는데 같이 하는가 했거든요. 아, 네네. 또 좀 전화로 하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아, 그랬어요? 예. 아니, 저는요, 네. 지금 텔레비를 지금 아시아나 이런 이 송 사장님이 하는 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아, 그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만요. 아, 저희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네. 제가요, 영인시, 예. 영인시 수지, 음. 흥덕천동 수지에 삼성 2차 30평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아. 며칠 전에 조성지역으로 네. 지정되었더라고요. 예.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집이 하나 분양받았거든요. 아, 분양 받으신 것도 있으세요? 어디에 예. 있는 거세요? 경기도 광주 대전의 현대힐스테이트 30평짜리를 네. 또 분양받아서 8월 달에 입주해요. 아, 올 이번- 8월이요. 이번에.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보유하고 계시네요. 하나는 이제 수지에 있는 삼성 2차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분양권 또 하나, 지금 광주에 있는 힐스테이트 2차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어떻게 했는지 전망도 그렇고 이렇게 네. 좋지 않으면 매도를 그래요. 해야 될지 이래서. 네, 저희가 깊이 있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TV를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좀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지금 수지 삼성 2차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예. 지금 아까 여기 광주 태전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거기 힐스테이트를 분양받아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전망이 예. 어떤지 아니면 뭘 하나 팔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신 예. 거예요? 예. 예. 집은 또 다른 건 없으세요? 요 두 개예요? 없어요. 아,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요 태전지구 분양받은 거 요거 좀 피 좀 붙었죠? 예, 비 붙었어요. 얼마나 붙었어요? 한 5천 정도 붙은 것 아, 같아요. 5천. 예, 예, 축하드리고 5천. 예. 요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 예, 뭐 예. 곧 입주한다 그러면 입주 전에 요 분양권 매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결론 그렇게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수지 여기 예. 수지구청역 옆에 예. 삼성 2차잖아요. 예. 제가 참 잘 알아요. 여기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여기 다녔던 사람이라. 예. 그래서 뭐 수지 1지구 제가 뭐 분당서부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요 삼성 2차 같은 경우 좀 더 보유하세요. 요거 하나 팔면 1주택이잖아요. 예. 예, 1주택인데 물론 수지 1지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래서 뭐 예, 20년이 25년. 넘어가고 노후도는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떤 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럼 저는 이거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수지 거요? 예, 수지 거 갖고 계세요. 이유는 뭐냐면요. 경기도자 여기 광주 태전동도 경기도고 여기도 경기도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수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조정지역으로 또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권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서울과의 교통 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태전지구에 이 지금 힐스테이트가 피가 이렇게 붙은 이유도요. 이 경강선이 있어서 이 판교로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런 걸 이용해서 서울로도 갈 수 있고 갈아타고 갈 수도 있지만 얘는 신분당선으로 한 번에 강남을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얘는 교통의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태전동이라든가 이런 태전지구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판교하고 분당권에 있는 이 배후 주거지밖에 안 돼요. 배드타운이에요. 결국 이렇게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최근에 가격이 오른 거는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판교가.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신축 아파트로서 어떤 좀 이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오른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다른 지역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얘 혼자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두 개, 얘 좀 있으면 이제 입점 등기날 거 아니에요. 2주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뭐 복잡한 거보다는 얘 과감히 매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해되시죠? 근데 뭐 수지 2차는 그걸 계속 이렇게 로홀에서 제가 그래거든요. 수지 2치는 아주 좋는데. 아, 그럼요. 그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수지구청 여기 삼성 2차 이런 경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이쪽 지역에 물론 새 것들도 지금 들어왔죠. 뭐 상현동 성북역 근처도 있고 동천역 근처도 새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온 건 사실인데 걔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수지 1, 2지구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얘네들은 무슨 얘기냐면 분당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죽으나 사나 요 신분당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까 그 태전지구는 지구 자체가 이렇게 그 택지지구니까 조그맣잖아요. 수지는 엄청 크잖아요. 크고 분당도 있고 요 밑에 뭐 죽전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점 또 서울과의 접근성, 신분당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얘 자체적으로 나이 연차는 좀 됐지만 이 연차를 좀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격 자체가 이렇게 하락할 여건이 없는 거는 이 수지구청역에 있는 신분당선하고 입지 여건이 가깝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새 거를 갖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 보유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했어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전화 빠르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빠르게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예, 많이 어느 쪽 받으시고요. 궁금하세요? 네, 예, 여기는요. 예. 저기 양천구 신정동이에요. 예, 그 신정 뉴타운 내에 있는 네. 그 신정 대성 유니드라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삼성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레미안도 있고 저기 신정 아이파크가 네. 2020년도에 한 5천 세대가 지금 입주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그맣고 저기 하니까 향후 전망이 좀 어떨까 그래요. 보유해도 되고 좋습니다. 저희가 되지 지역적인 않을까. 분석 같이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시간 예, 관계상 예. 빠르게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 방송 질문 주시는 분들이 다들 전에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전화 주시는데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 제 첫 방송인데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은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도 예. 브레뉴 요거 지금 그 오래돼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신정 뉴타운 안에 들어 있는데 옆에 새 예. 것들이 들어서서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거주하는 입지에 내가 한 연차가 조금 되는 아파트인데 이 옆으로 뉴타운이 막 들어서요. 새 아파트가 그럼 나는 굉장히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요런 신도 브레뉴 같은 경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당장 뭐 급격하게 새 아파트하고 같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옆에 그 목동 그 아델리체 그 삼성도 들어오고 여기 1-1구역 아이파크 위브도 들어와요. 그리고 이 신정 뉴타운이 다 완성이 되면 10,000세대가 넘어요. 11,000세대, 12,000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신도 브레뉴가 얘가 따로 쭉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지금 옆에 그 4구역도 하고 있죠. 예. 바로 붙어 있는 거. 얘 한번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자, 이 4구역이 그냥 개발이 되는 게 좋을까요? 신도 브레뉴 입장에서 안 되는 게 좋을까요? 그 지금 현재 주택으로 있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니,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너무 좋은 노후가 거예요. 돼서. 여기가 다 타운이 되잖아요. 뉴타운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신도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지금 신도 브레뉴 혼자 있으면 별 의미 없어요. 신도 브레뉴가 아니라 아니, 대성 유니드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성이잖아요. 신한중학교 대성, 옆에 참, 있는 대성. 거. 예. 대성. 예, 대성 아파트. 그래서 결국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안에서 얘 혼자 조그만 아파트, 지금 얘가 한 10년, 15년 됐나요? 예, 15년 가까이. 15년 됐어요. 예. 사실은 아직까지 연차에도 좀 여유는 있어요.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는 아니에요. 다만 옆에 너무 새 거가 들어와서 좀 비교가 되는 건데 이 아파트하고 같은 가격으로 갈 수는 없지만 얘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세거든요. 가격이. 예, 예. 그럼 얘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어요. 옆에 아, 4구역이 또 개발이 되잖아요. 예, 예. 대성 아파트 옆으로. 그러면 얘네들까지 진행이 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제가 보기엔 그런 게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이 4구역이 좀 사업이 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주하는 이주 수요도 또 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성 예, 아파트가 예. 좀 싸니까. 이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예. 게 있어요. 그리고 큰 흐름의 얘기를 드리면 이 건너편 목동이잖아요. 이렇게. 예, 예. 예, 목동에서 사실 이쪽으로 잘 안 넘어왔어요. 학군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생활 어떤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뉴타운 신정 뉴타운으로 다 조성이 돼 버리잖아요. 예. 이쪽으로도 수요층이 어느 정도 넘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동에서 교육 여건하고 관계없는 그 가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신축으로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신정 뉴타운이 다 완성되는 시점까지 이 대성 아파트, 왜 자꾸 제가 신도라는지 모르겠네. 이 대성 아파트 굉장히 좋은 예.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조그만 세대 이 안에서 지금 조금 이렇게 치이는 그렇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돼가는 그림이 보여질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거예요. 그거 아, 그래요? 기억하시고요.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